파도는 아래의 뾰족한 바위에 거칠게 부딪혔고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공중에서 몸이 굴러떨어졌다. 바다의 포효가 그의 비명을 삼켜버렸다. 생각할 시간도 반응할 시간도 없었다. 불과 1초 전만 해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휴가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죽음을 향해 떨어졌다.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 잘못된 창원에서부터 검치고기와 마주한 서퍼,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관광보트까지 여행 중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죽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황금빛 태양 아래 반짝였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태국 푸켓의 해변에서는 하루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저 허시에겐 이것도 잘 살아온 인생의 많은 모험 중 하나였습니다. 72세 로저는 평생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여행가였으며 인생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호주 출신인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경력을 쌓으며 현명하게 투자해왔습니다. 그는 태국인 아내 부사봉 통상카와 함께 휴가를 보내며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즐겼고 태국 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해변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더 원했습니다. 뭔가 짜릿한 것을. 그래서 안다만 해에서 패러세일링 체험을 제공하는 보트를 보자마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왜 안 해보겠어요?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모험 하나쯤 더 한다고 대수겠어요? 그래서 로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강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손 위치, 하네스 작동법, 낙하산이 로저를 보트에서 하늘로 들어올리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하는 동안 로저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밝고 화려한 낙하산이 스피드보트 뒤에 펼쳐졌고 줄들은 정리되어 로저의 허리와 허벅지에 단단히 고정된 하네스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스트랩들은 그를 완전히 고정해 안다만의 위 수백 피트 상공을 안전하게 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로저는 스피드보트 뒤쪽에 서서 난간을 꽉 잡고 있었고 아마도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부드사봉은 해변에 서서 남편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짜릿한 모험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저가 엄지를 들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둘 다 이것이 마지막 미소가 될 줄 몰랐습니다. 보트의 엔진이 크게 울렸고 갑자기 로저는 강한 당김을 느꼈습니다. 낙하산이 그의 뒤에서 빠르게 펼쳐지며 바람을 받아 그를 뒤로 잡아당기고 부드럽게 갑판 위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난간을 놓고 위로 점점 더 높이 하늘로 떠올랐으며 그의 심장은 흥분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스피드보트는 빠르게 작아지며 끝없는 푸른 바다 위에 작은 점이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무중력 상태로 자유로웠지만 갑자기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네스 어딘가가 이상했습니다. 허벅지에 감긴 끈이 위험할 정도로 느슨해졌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게 느껴졌던 하네스가 다리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다시 움직였다. 이상했다. 원래 이런 느낌이어야 하나? 그러다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로저의 하네스가 완전히 풀려버렸다. 끔찍한 한순간 그의 몸이 느슨해진 스트랩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더니 그는 허공으로 떨어졌다. 해변에 있던 부사봉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하늘 높이 떠있는 남편을 확대해 촬영하고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로저는 하늘에서 100피트 아래로 물에 떨어졌다. 그 높이에서의 충돌은 수영장에 단순히 떨어지는 것과 달랐다. 그것은 콘크리트에 부딪힌 듯했다. 그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파도에 내리꽂혔다. 제트스키와 보트를 탄 사람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순식간에 달려왔다. 그들은 축 늘어진 그의 몸을 물에서 들어올려 재빨리 해변으로 옮겼고 조심스럽게 모래 위에 눕혔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몰려들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로저의 부상은 치명적이었다. 그의 몸은 충격에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요저 허시, 잠시 전까지만 해도 천국 위를 날고 있던 그 남자는 즉시 세상을 떠났다. 그를 살릴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였다. 조사관들은 신속히 문제를 조사했다. 일부 보고서는 로저가 방출 장치와 다른 줄을 혼동해 실수로 자신을 풀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당황하거나 하네스를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부 전문가는 다른 이유도 들었다. 태국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덜 안전해 보였다. 설계 결함이었든 인간의 실수였든 로저의 모험은 비극으로 끝났다. 두 승무원 모두 체포되어 과실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어떤 처벌도 가슴 아픈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순간적으로 로저 허쉬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다. 저는 이것이 기쁨이 비극으로 바뀐 최악의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탄자니아 펜바섬의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황금빛이 바다 전체에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은 로맨틱 여행의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해 평화롭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티븐 웨버와 그의 여자친구 카니샤 앙투안에게 이번 휴가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만타 리조트의 유명한 수중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침실이 물속에 잠겨있는 떠있는 오두막으로 사방이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어 두 사람에게 숨막히는 바다 전망을 선사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느긋하게 헤엄치고 짙은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케네샤는 스티븐이 특별하고 잊지 못할 일을 계획 중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귀었고 스티븐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싶어하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해변, 해질녘 산책 중에도 프로포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더 크고 더 극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수중 프로포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2019년 9월 19일 오후 태양은 섬 위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바다 표면에는 길게 빛이 비쳤습니다. 물은 평화롭고 잔잔해 보였습니다. 카니샤는 물속에 잠긴 방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두꺼운 유리창 밖을 이리저리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의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이 몇 달 동안 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왔고 그 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연습하며 자신이 취할 모든 단계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타네샤는 수중 침실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유리창 너머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티븐이었다. 그는 바다로 뛰어 창문을 향해 헤엄쳤다. 카네샤는 그를 보며 얼굴이 환해졌을 겁니다. 그가 뭘 했던 걸까요? 그녀는 처음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밀봉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스티븐이 종이를 들자 그의 눈으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쪽지에는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모두 말하기엔 숨을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나는 매일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나와 결혼해줄래요? 카네샤는 아마 그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만큼 벅찼을 거예요. 그녀가 되어 물에 잠긴 침실 안에서 안전하게 서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티븐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상자에 담긴 아름다운 약혼 반지를 꺼내 유리창에 살짝 대고 들어올렸어요. 카네샤가 그의 조용한 수중 청혼을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죠. 그녀는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완벽한 청혼이었어요. 완벽한 하루였어요. 모든 것이 스티븐의 상상대로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언가 잘못됐어요. 카니샤가 기쁨에 찬 미소로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촬영하고 있을 때 스티븐은 갑자기 불편해 보였어요. 차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금세 불안하게 변했어요. 그는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을 더 세게 그리고 더 빠르게 차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다급해졌고 몸은 물속에서 뒤틀렸으며 눈은 공포로 크게 떴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카니샤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저 창밖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전혀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불과 몇 초 만에 낭만적인 청혼이 절박한 생존 싸움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븐은 수면을 향해 헤엄치려고 애썼지만 그의 몸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폐는 산소가 부족해 타들어갔고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탓에 근육은 지쳐 있었습니다. 간지 상자가 그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아래의 흐릿한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졌습니다. 그 쪽지는 그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싸움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카니샤는 공포에 질려 스티븐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티븐의 몸은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아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며 바다 깊숙이 잠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카니샤는 물에 잠긴 방의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지르며 물에서 나와 위쪽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조트 직원들은 그녀의 비명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서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 아래에서 스티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 같았어요. 잠수부들은 그를 살아서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스티븐을 물에서 끌어올렸을 때 그는 완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스티븐 웨버는 익사했습니다. 그는 곧이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흥분과 수영하고 쪽지를 들어 올리고 반지를 꺼내는 신체적 부담이 겹치면서 스티븐의 산소는 예상보다 더 빨리 소모되었습니다. 호흡 장비 없이 그의 꿈 같던 청혼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맨틱한 행동도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로맨틱한 용기와 무모한 위험의 경계가 궁금해집니다. 사랑은 위험해도 그만한 도박을 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 상황이 더 격렬해질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펼쳐집니다. 이곳은 천국과 모험이 만나는 곳이죠. 33세 닐레시 무키와 그의 아내 카비타에게 이번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휴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 출신인 닐레시는 여행사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이번엔 직접 휴가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발리는 최고의 여행지였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리는 전 세계적으로 울창한 숲, 숨막히는 사원들,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니까요. 이 섬은 그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국적인 낙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서로 다시 가까워지며 수년 동안 꿈꿔왔던 신혼여행을 마침내 즐길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부는 발리에서 가장 인스타그램에 잘 어울리는 장소 중 하나인 누사페니다 섬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 명소 중에는 인도양 절벽 위에 위치한 아름다운 조수 웅덩이인 엔젤스 빌라봉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곳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엔 치명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수는 금세 변해 갑작스러운 높은 파도가 길을 막고 모든 것을 거친 바다로 휩쓸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판도 방문객들에게 물러서라고 했지만 모두가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날 나일레 씨와 카비타는 엔제스 빌라봉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숨겨진 위험을 잘 아는 현지 운전기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바다를 분명히 경고하며 꼭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천국 같은 풍경이 얼마나 빨리 위험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일레 씨 역시 이전의 수천 명의 관광객들처럼 그 풍경과 평온한 아름다움의 환상에 매료되었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아래의 파도는 작아 보였으며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진 찍기 완벽한 순간 같았습니다. 카비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고 닐레 씨는 완벽한 사진을 위해 물가에 서서 포즈를 잡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카비타를 보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찍자. 완벽한 추억 하나. 하지만 그들은 뒤에서 괴물처럼 거대한 파도가 솟아오르는 걸 못 봤다. 이전의 어떤 파도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파도가 바다 멀리서부터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파도가 해안선을 향해 굴러오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빠르게 속도를 내며 마치 조용한 포식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파도는 불과 몇 순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힘으로 절벽을 강타했다. 파도는 바위 위로 높이 솟아올라 순식간에 그들 위로 무섭게 우뚝 섰다. 카비타는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힘이 자신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고 그 충격에 숨이 막히며 뒤로 휩쓸려 갔다. 그녀는 세게 바닥에 부딪히며 온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든 뾰족한 바위를 붙잡는 데 성공해 간신히 아래의 물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닐레시는 운이 좋지 않았다. 거대한 파도의 힘이 닐레시를 정면으로 덮쳐 카비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떼어내고 그를 높이 공중으로 던져 절벽 너머 바다로 내던졌다. 카비타는 충격과 절망에 휩싸여 남편의 이름을 외치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의 머리가 부서지는 파도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 카비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했던 남자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보경꾼들이 절벽 끝으로 달려가며 도움을 외쳤지만 아래의 바다는 무자비했다.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보트와 잠수부들을 동원해 나일레시를 수색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온 힘을 다한 수색에도 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파도는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쳤고 바다는 전혀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닐레시의 시신이 마침내 엔제스 빌라봉에서 10일 마일이 넘는 먼 곳에서 발견되었다. 강력한 해류에 의해 현장에서 멀리 떠밀려간 것이었다. 사망 원인은 명확했고 참담할 정도로 단순했다. 현지인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긴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 에이드리언 보는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불과 45세의 나이에 에이드리언 보는 베스트셀러 도서를 출간하고 문학적 트렌드를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최고의 출판사 블룸스버리 USA의 성공적인 사장이었다. 그녀의 삶은 회의, 행사, 그리고 도서 출간 행사로 가득 차 있었다. 흥미롭지만 지치는 속도였다.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으로 특별한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아말피 해안은 절벽, 파스텔 색상의 집들, 고급 요트, 그리고 그림 같은 지중해 바다로 유명하다. 이곳은 누구나 한 번쯤 방문을 꿈꾸는 곳이며 럭셔리와 휴식을 떠올릴 때 상상하는 바로 그런 장소다. 에이드리언, 그녀의 남편 마이크, 그리고 14세와 11세인 두 자녀는 모든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매력적인 이탈리아 마을을 탐험하고 맛있는 현지 요리를 맛보고 지중해 햇살을 만끽한 후 가족은 잊지 못할 오후를 보내기 위해 개인 전세로 빌린 스피드보트를 타고 해안을 따라 크루즈를 즐기기로 했다. 2023년 8월 3일, 에이드리언과 그녀의 가족은 아말피 해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안 마을 중 하나인 포지타노에서 세련된 모터보트에 탑승했다. 물은 눈부신 짙은 파란색을 띠고 있었고 잔잔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 했으며 눈부신 여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에이드리언은 보트가 잔잔하게 파도를 가르며 달릴 때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에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물 위를 달리는 짜릿함에 신이 나서 웃었다. 마이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가운데 장엄한 절벽과 반짝이는 바다를 함께 감탄하며 바라봤다.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배를 조종한 남자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몰랐다. 선장은 빈첸초라는 이름의 30세 현지인이었고 분주한 해안을 따라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안내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선장 빈첸초 아이엘로는 위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날 조금 전 빈첸초는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을 모두 복용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비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지금 아드리안과 그녀의 가족은 이 위험을 모른 채 그가 안전하게 항해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오후 해가 점점 낮아지자 보트는 해안선을 따라 빠르게 미끄러지듯 달렸고 관광객들로 가득한 인기 있는 지역에 다가가고 있었다. 근처에는 150피트에 달하는 대형 세일링 요트가 평화롭게 정박해 있었고 그 위에서는 즐거운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다. 요트의 손님들은 춤추고 웃으며 축하했고 뒤에서 다가오는 보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옆의 선장은 나중에 작은 보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정박해 있는 그들의 배를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며 경고를 외쳤지만 모터보트는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꿀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다. 예고 없이 아드리안의 스피드보트가 정박한 요트와 충돌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충격은 엄청났다. 아드리안은 자신의 보트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충돌의 강력한 힘에 의해 갑자기 공중으로 튕겨 올려졌고 곧바로 수면 아래에서 회전하던 프로펠러에 그대로 내던져졌다. 마이크는 아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고 몇 초 뒤 프로펠러가 그녀를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순간에 아름다웠던 가족 휴가가 상상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배 안에서는 공황 상태가 벌어졌다. 마이크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물속을 찾았고 에드리안이 어떻게든 괜찮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곧 그녀의 부상이 치명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구조대가 잠시 후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드리안을 물에서 끌어냈고 곧바로 해안으로 옮겨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몇 분 만에 부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사관들은 곧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보트 선장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는 그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명백히 저하시켰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으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한 번의 무모한 결정이 한 가족을 영원히 파괴해버렸다. 마이크와 아이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았지만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은 평생 남게 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큰 비극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는 수십 명의 관광객과 보트 선장, 치명적인 악천후, 그리고 관광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 하나가 얽혀 있습니다. 천국 같은 곳으로의 고급 휴가를 예약하고 완벽한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잊지 못할 모험을 꿈꾼다고 상상해보세요. 2018년 7월 푸켓,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 수십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로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푸켓 근처의 아름다운 섬들을 유람선으로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맑은 바닷물에서 스노클링을 하며 열대의 태양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완벽한 휴가가 태국 역사상 잊지 못할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8년 7월 5일 아침, 세레니타호와 피닉스호라는 두 척의 관광보트가 푸켓의 찰롱 무드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항하기 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명백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고 짙은 구름이 지평선 위에 드리워지며 거센 폭풍이 이 지역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악천후 경보를 발령하며 모든 관광보트가 안전하게 항구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들게도 이런 경고는 돈을 낸 관광객들을 실망시키거나 환불해주기 싫어한 운영자들에 의해 무시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트에 탈 때 어두워지는 하늘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투어 가이드와 보트 승무원을 믿었으니까요. 관광객들은 여러 번 조건이 안전하다는 말과 폭풍이 곧 지나갈 것이며 여행이 심각한 위험을 피할 만큼 충분히 짧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배에 탄 누구도 자신들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곧장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들이 바다로 더 멀리 나아가자 파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선박들을 점점 더 강하게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피닉스호에 탑승한 승객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파도가 거칠어지면서 배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서로에게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폭풍의 위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분 만에 폭풍이 더 심해졌습니다. 16피트나 되는 파도가 배를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피닉스 핏이라는 다이빙 보트에는 10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며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위험할 정도로 좌우로 기울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필사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매달렸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비명을 지렀습니다. 선실이 빠르게 물로 가득 차고 배는 위험할 정도로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발밑으로 물이 차오르자 필사적으로 구명조끼를 집으려고 했습니다. 선내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비명소리가 파도 부딪히는 소리와 부서지는 나무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피닉스호는 완전히 전복되어 모든 승객들이 거센 바다로 내던져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무자비한 파도에 휩쓸렸을 때의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했던 배는 치명적인 감옥이 되어 많은 승객들을 그 아래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부모들은 격렬한 물살 속에서 아이들을 꼭 붙잡고 함께 있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다른 이들은 잔해와 물살에 휘말려 아래로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헤엄치려 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에게 이 악몽은 바다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거친 날씨 속에서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폭풍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사나운 파도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대신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피닉스 PC에 탑승했던 47명의 관광객 익사했습니다. 이것은 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선박 참사 중 하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비극적인 현실을 빠르게 드러냈습니다. 이 참사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심각한 기상 예보를 감안해 투어 운영자들에게 항구를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익과 예정된 투어를 진행하려는 욕심이 안전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보트 승무원들은 경보를 무시하고 날씨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 믿으며 승객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했습니다. 그들의 부주의로 수십 명의 무고한 관광객들이 그대로 치명적인 폭풍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끼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이 종종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고 그들 중 일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비극 이후 태국은 해상안전법규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5일에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개혁이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비극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완벽한 열대바다에서 서핑을 하며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바다에서 가장 기이한 포식자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말이죠. 이것은 줄리아 만프리니의 이야기입니다. 줄리아 만프리니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36세 줄리아 만프리니는 모험심이 강하고 운동과 서핑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줄리아 만프리니는 완벽한 파도를 찾아 세계를 여행하며 늘 한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2024년 10월 줄리아 만프리니는 세계 최고의 서핑 명소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멘타와이 제도로 향했습니다. 맑은 바닷물과 전설적 파도로 줄리아 만프리니 같은 서퍼들의 꿈의 장소였습니다. 10월 18일 줄리아 만프리니와 서퍼 일행은 마사쿠드 섬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맑은 하늘과 산들바람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로 완벽했습니다. 줄리아는 보드에 왁스를 바르고 리시를 점검한 후 파도를 타기 위해 패들링을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이사이 줄리아는 친구들과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 아름다운 곳의 기쁨을 만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점호층 줄리아는 더 바깥쪽까지 패들링하며 완벽한 파도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줄리아가 보드 위에 똑바로 앉아 바다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릴 때 그녀 아래의 물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물 속에 숨어있던 커다란 황새치 한 마리가 갑자기 그녀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줄리아는 아래서 은빛 형체만 보고 곧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몸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황새치는 바로 위로 뛰어올라 날카로운 칼처럼 생긴 주둥이를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녀의 가슴을 향해 찔러 넣었습니다. 강력한 충격에 줄리아는 즉시 보드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서퍼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물이 튀는 소리에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그때 줄리아가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노르져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줄리아를 서핑보드 위로 끌어올리며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의 머리가 물 위로 나오도록 애타게 노력했습니다. 피가 그들 주위에 바다에 퍼지며 파도와 뒤섞였고 그들은 그녀를 근처의 구조보트로 들어올렸습니다. 줄리아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심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과 리조트 직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줄리아를 해변에서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부상이 치명적임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황새치의 주둥이가 그녀의 가슴 깊숙이 박혀
심각한 뇌출혈과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사들은 줄리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부상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줄리아 만프리니는 클리닉 도착 몇 분 만에 숨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황새치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서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황새치는 자신보다 작은 먹이만을 공격하며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면서도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공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줄리아의 서핑보드가 물 위를 가로지르며 움직이자 황새치가 그것을 먹잇감으로 착각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 같은 곳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순식간에 치명적인 장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